아무래도 아니 되겠다. 내 이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구나. 그 사관으로 찾아가 보아야겠도다. 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물어물어 노비공증 사관의 구역으로 당도한 경천은 눈앞에 들어오는 살풍경한 모습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광인들과 불황자들, 당리를 갚지 못해 스스로 노비가 되어 팔려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자신이 그토록 떠돌아다닌 한양바닥과 같은 땅인지 군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이곳은 그야말로 생지옥과도 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모여있는 지상 최대의 나락이라는 생각이 한 번에 들 만큼 그곳의 분위기는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어디서부터 가연낭자의 정보를 취합해야 할지 그것만으로도 막막하건만 초입부터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구나. 만약 주막의 사내들이 말하던 소문이 사실이라면 가연낭자는 혈혈단신, 성치도 않은 아녀자의 몸으로 오로지 나를 찾기 위해 이런 곳을 드나들었다는 말이질 않은가. 가연낭자가 큰 위험에 처하기 전에 매 반드시 그녀를 만나야만 하겠도다. 경천은 자신의 허리춤끈을 졸라매고 심호흡을 하며 안쪽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거린행색의 선비 하나가 앞으로 나서던 경천의 발을 슬쩍 걸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앗!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경천이 와당탕 앞으로 굴러버렸고 이윽고 몸을 일으킨 그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아니 여보시오! 이것이 대체 무슨 해괴한 짓이오? 아, 사람이셨소? 허허 이거야 원. 네 미안합니다. 뜻하지 않게도 소경신세가 되어 앞이 보이질 않아 그러하니 이해 좀 해주시오. 소경이라는 말에 경천이 조금 머쓱해져 몸을 일으키며 살펴보자 실실거리는 얼굴로 이죽거리는 소경거린의 행색이 어째 자신과 엇비슷한 낭인 선비의 몰골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 조심 좀 하시지요. 그럼 나는 갈 길이 바빠 이만. 그러자 소경 선비가 경천의 소매자락을 덥석 잡아 그를 멈춰 세우고는 말했습니다. 며칠째 음식 한 끼 입에 넣지도 못하였는데 혹 요깃거리 없으십니까? 미안하지만 내 코도 석자요. 나 역시 음식 구경 못 해본 지가 아주 오래입니다. 보이지가 않아 모르나 본데 내 행색이 지금 그쪽과 별반 다르지가 못하오. 아니, 제 행색이 어떻다고 그러십니까? 보면 모르겠. 아, 볼 수가 없군. 이거 이해하나오. 아무튼 당신 거린을 가까스로 벗어난 몰골이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모르시겠소? 경천의 말에 소경 선비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떡 벌리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시가 바쁜 와중에 웬 괴이한 선비가 달라붙자 초조해진 경천은 소매자락을 붙들고 있는 소경 선비의 팔을 슬그머니 뿌리치며 말했지요. 이보시오, 내 지금 여기서 일이 한가하게 있을 짬이 없소이다. 내 바쁜 일이 있으니 그럼 볼일 보시구랴. 나는 이만 용무가 있어 먼저 가겠소. 그리고는 한 발짝 앞으로 발을 때려는데 이게 웬걸. 경천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있는 소경 선비의 팔힘이 어찌나 센지 앞서 나가려던 경천이 휘청 몸이 기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오? 이것 좀 놓고 좀. 경천이 버럭 고성을 내지르며 언짢아 하자 소경 선비가 다가와 경천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으시겠소? 지금까지 무엇을 들은 게요? 내가 지금 한가하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소. 한시가 급한 와중에 당신까지 도울 여력은 더더욱 없는 사람이고 말이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 노비거래촌에서 바쁘다는 게요? 설마 지엄한 국법을 어기고 몰래 산노비나 도망친 간호를 잡아다 거래하는 노비 상인이시오? 이 사람. 거 보이지 않는다고 생사람 잡지 마시오. 나는 오히려 그 지엄한 국법을 어기고 산업이나 간호를 암암리에 내다 파는 족속에게 혹여나 잡혀있을지도 모르는 내 정인을 찾고 있는 사람이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억울해하는 경천의 목소리에 소경 선비가 씩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고,
그러하시단 말이시오? 이곳에서 찾는 정인이 있으시다? 그러하면 더더욱 잘 되었소. 나를 도우면 당신의 정인을 찾는 일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오. 소경선비가 희죽거리며 경천에게 귓속말로 몇 마디를 속닥거렸고 그의 말을 들은 경천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한 말이 참으로 사실이시오. 그것이 정말이라면 내 당신을 따르겠소이다. 부디 내 정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나도 조력하겠소. 한편 가연이 야밤에 월담하여 도망친 이후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병약하고 연약한 아씨의 야반도주 하나 지키지 못하여 세도가 양반댁 무남동녀의 생사조차 모르게 되었으니 여식의 안위와 체면을 동시에 구긴 안방마님의 심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지요. 가연의 어미는 당장 하인들을 불러 문초를 놓을 기세로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연희가 집에서 사라진 지 몇 날 며칠째인데 아직도 소식조차 들을 수 없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로다. 건장한 사내도 아니고 병세가 완연한 아녀자 홀로 그것도 눈에 띄는 비단 옷을 두른 양반댁 아녀자 이거늘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이냐. 내 딸이 지금 이 한양의 저작거리 어딘가에서 그 어떤 험한 꼴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무슨 소식이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내 그날 번을 서고 지켜보고 있던 놈들부터 시작하여 내 놈들 모두 가만두지 않을 테니 목숨들이 아깝거든 당장에 나가 무엇이라도 알아내거라. 서슬퍼런 얼굴로 일가라는 가연의 어미가 보이는 박력은 하인들로 하여금 공포에 질리게 만들기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하인들이 저작거리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며 가연의 행방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하인들은 이번 아씨 수색 임무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신들의 목이 온전치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로 패를 나눠 저작거리 곳곳에서 가연의 행방에 대한 실마리를 캐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패 중에는 무명이라는 이름의 하인도 있었지요. 가연이 월담을 하던 그날 밤 가연의 방 앞에서 번을 써다 그만 졸음을 참지 못해 깜빡 잠이 들었던 하인이 바로 무명이었습니다. 무명은 그야말로 똥줄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연의 행방에 대한 단서 하나 잡지 못한다면 가연의 행방불명에 가장 많은 책임을 지게 될 하인은 다름 아닌 자신이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허참 제 얘기 이거야 원. 번 한 번 잘못 써는 바람에 아주 명줄이 간당간당하게 생겼구먼. 도대체 아씨는 그 몸으로 여집가정 어디로 달아나 버리신 거요? 무명은 씹듯이 욕지기를 뱉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필사적으로 저작거리를 기웃거리며 가연의 흔적을 쫓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드디어 무명 역시도 저작거리 가득나도는 사관에 등장한 정체불명 양반 여인에 대한 풍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라, 이거이 분명 인상착의로다가 볼 때 가연아 씨임이 틀림없구먼. 이 소식을 다른 하인들에게 알렸다가 일이 틀어지거나 공을 빼앗기면 내 목숨은 보전될 리가 없구먼. 다른 하인들 귓구녕에 들어가기 전에 후딱 확인부터 해야 쓰겄어. 이를 확신한 무명은 단걸음에 사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관 골목으로 도착한 무명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저곳을 뒤져대기 시작했고 그렇게 잠복하여 며칠 동안 사관 골목을 헤맨 결과 드디어 한 으슥한 뒷골목 창고간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썩 물러들 갈아잡느냐? 내가 누군지 안다면 감히 이런 짓은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음성을 확인하는 순간 무명의 눈에 생기가 감돌며 번뜩 빛이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분명 가연아 씨의 목소리가 틀림없구먼. 확신에 찬 무명이 목소리가 들려오던 창고간 벽 뒤에 숨어 머리만 빼꼼 내민 채 안쪽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대여섯의 왈패들이 피로가 켜켜이 쌓인 채 몰골이말이 아니었던 가연을 애워싸고 있었지요. 경천의 소식을 찾아 사관 골목을 얼마나 헤매고 있었는지 가연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꼬락서니로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만 그 안광만큼은 죽지 않고 서늘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이보시오, 귀하신 여십분. 저기 바깥 시상에서 침깨나 뱉으면서 권세를 좀 누리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관골목 안에서는 그런 것이 무용지물입니다요. 여기는 족보는커녕 당장 내일까지 목이 붙어있을지 어떨지도 모르는 것들 천지라 아주 그냥 막 사라져 끼는 놈들 소굴이구먼요. 그런 놈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에서 그래 동네방네 깜나가는 폐물을 들고 다닌다고 떠벌리고 다니시니 우리 같은 놈들을 안 만나고 백이겠소? 네, 이놈. 무엄하구나. 내가 찾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자에게 보답으로 주겠다 하였지. 언제 폐물을 들고 다닌다 떠벌렸단 말이더냐? 어서 물러나지 못하겠느냐? 순진한 것이요? 멍청한 것이요? 아직도 상황 돌아가는 낌새 파악이 아니 되는 모양이신갑지요? 나는 지금 예서 이리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몸이다. 왈패들을 향한 가연의 외침에 절박함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경천에게 도움을 요청한 소경선비는 본디 사헌부의 관리였으나 임금의 눈에 들어 이후에 임금 직속의 어명을 받들어 변복을 한 채 암행을 다니던 비밀 감찰관이었습니다. 국법으로 금하는 산호비 암매매 또는 도망친 간호들을 적발하여 해당 가문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웃돈을 얹어 머나먼 다른 곳으로 팔아치우고 공증문서를 날조해주는 이 사관 뒷골목에 대한 풍문이 조정에까지 닿아 있었기에 이에 따른 조사차, 변복을 하고 정탐을 하고 있었지요. 이들은 국법을 어기는 천비, 노비매매 말고도 신분이 중인, 심지어는 양인인 자들도 그 연고가 취약하다 하면 남몰래 인신을 겁박하고 연금하여 노비낙인을 찍은 후 머나먼 섬이나 염전 등에 팔아치워버리는 악독한 수법까지도 자행하던 악랄한 자들이었습니다. 사관골목에 스며들어 이러한 패거리에 대해 자맹을 펼치던 소경선비는 자맹 도중 그만 이 사관 패거리에게 발각되었고 도망치던 패거리 중 하나가 집어던진 야경분의 눈을 당하고만 것이었지요. 야경분은 명에서 건너왔다 전해지는 독분말로 안구에 접촉되면 며칠간 시력을 상실하는 독성을 지닌 가루였습니다. 그리하여 졸지에 소경신세가 되어 낭인처럼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차에 우연히 경천을 만나게 되었지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당장 나졸들을 동원하러 움직일 수도 없었고 낭인들이 판을 치는 이 사관골목에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던 차에 우연히 만난 그것도 사람을 찾기 위해 절실한 외지인이었던 경천과의 만남은 한 줄기 기회와도 같았답니다. 소경선비는 모든 사실을 귀띔해주며 경천에게 자신의 눈이 되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경천은 매우 놀랐으나 어쩌면 가연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일을 수락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헌데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방 안에서만 지내던 순진한 양반댁 여식이 이런 험하고 무서운 소문이 흉흉한 곳을 제 발로 찾아들 확률이 있다 보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들은 소문에 대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반신반의하고는 있지만은 아멘관 나리 의사는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은 하고 있소마는 이 사관골목이 또한 워낙 다양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 모여들기로 이름 높은 곳이라 한양바닥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사람이나 사연이 있어 멀리 떨어졌다 소식이 끊긴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 사관골목을 기웃거려보는 사람들이 아름아름으로 상당히 많다 들었소이다. 만약 선비님의 정인께서 그런 풍문을 접했다 하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외다. 나는 반드시 가연낭자를 찾아야만 합니다. 내 그녀가 가장 힘든 순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곁을 지켜주지 못한 데다가 만약 이 흉흉한 사관거리를 떠도는 소문의 주인공이 진정 가연낭자임에도 내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면 이번에야말로 나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오. 자, 그러니 내 눈이 되어달라는 것 아니겠소이까? 보시오, 어떠소? 필시 이 근방 어딘가로 허름한 행색의 사람들이 들어는 갔으나 나온 흔적은 없는 출입구가 보일게요. 바로 그곳이 내가 찾는 지점이오.
거기가 놈들의 본거지임이 틀림없소이다. 더듬거리며 손을 놀리는 소경선비의 말에 경천이 유심히 골목 안쪽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느 왈패 무리가 커다란 자루 하나를 등에 짊어지고서는 낡은 헛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지요. 그들이 어깨에 맨 자루에서는 묘한 소리가 흘러나오는 듯 싶었는데 마치 입이 막힌 여인의 흐느낌과도 같았습니다. 저기, 저쪽에서 웬 왈패무리들이 커다란 자루를 둘러매고 헛간으로 들어갔는데 그 자루가 상당히 수상한 것이 마치 사람을 감춘 모양새였소. 이런, 서두릅시다. 아무래도 나에게 독을 쓴 자들이 틀림없는 듯 싶군. 여인들을 불취하여 노비로 암암리에 팔고 있는 것이 틀림없소. 어서 나를 그들이 향한 곳으로 안내해 주시오. 아니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눈도 성취하는 와중에 저 건장한 왈패들을 어찌 상대하시려고요? 설마니 저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저는 격기라고는 일절 익혀본 역사가 없는 그야말로 선비 나부랭입니다. 그렇게나 건장한 자들이오? 덩치들이 못해도 팔척들은 되어 보입니다만. 이거 무엄하오? 이 나라 지엄하신 지존의 직속사나 아멘감 찰관을 지금 뭘로 보고? 그러니 선비님이 내 눈이 되어달라 하질 않소. 저 치들이 내게 달려들 때 그들의 위치만 잘 말씀해 주시오. 나머지는 내 알아서 하리다. 무명은 갑자기 시작된 왈패들과 거짓골을 하고 있는 두 선비와의 충돌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이 가연의 폐물을 모조리 빼앗고서 그녀를 포박해 자루에 담아 어딘가로 데려가는 사이 그들을 쫓으며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중 일어난 난리통의 어안이 벙벙했지요. 한 선비는 앞을 보지 못하는 듯 눈을 감고 있었으나 신기하게도 몸놀림이 마치 제비와도 같아서는 몹시도 재빠른 몸동작으로 왈패들을 제압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선비는 그야말로 이런 난장판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 마냥 유약해 보였으나 이를 악물고 소경선비의 눈이 되어 왈패들의 위치와 거리를 끊임없이 소경선비에게 소리쳐 알려주고 있었지요. 저치들이 대관절 못하는 광대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야말로 천금 같은 기회구만? 이 혼란을 틈타설이 나 혼자 단독으로다가 아씨를 구해가지고 가면 내 죄도 싹 용서될 것이요. 그는 왈패들과 선비들이 한데 뒤엉켜 혼전을 벌이는 사이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자루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자루 안에서는 포박당한 가연이 시종일관 꿈틀거리며 탈출하기 위해 용을 쓰고 있었지요. 무명은 얼른 자루를 들어올려 제 어깨에 들쳐매고는 무리들이 한데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쏜살같이 창고간을 벗어나 달아났습니다. 달려드는 왈패들을 허둥지둥 피하며 소경선비, 아니 아멘감 찰관에게 왈패들의 정보를 전달하느라 여념이 없던 경천의 눈에 자루를 메고 달아나는 하임 무명의 뒷모습이 들어왔지요. 그 모습은 경천으로 하여금 왈패의 잔당으로 오인하기 딱 좋은 광경이었습니다. 아니 저기! 이이 보시오! 거기 서시오! 한참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자루를 업고 내달리던 무명은 숨을 잇는 대로 헐떡거리며 멈춰섰습니다. 무명이 뛰어오는 동안 자루 속 가연이 몸부림을 치며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하는 것을 눈치챘지만 도망치는 동안 그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에 애써 무시하고 있었지요. 이윽고 인적이 닿지 않는 듯한 외딴 창고간으로 몸을 숨긴 무명이 주변을 둘러보고는 안심한 뒤 자루의 입구를 열고 가연을 꺼내 그녀의 포박과 재갈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씨, 접니다요. 무명입니다요.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구먼요. 무명의 반가움 가득한 외침에도 어쩐 일인지 가연은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눈을 감고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씨,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아씨. 무명이 놀라 안절부절하며 가연의 코에 자신의 귀를 가져다 대었지요. 아뿔싸, 가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뭔 일이요? 아씨, 일어나 보십시오 좀. 사색이 된 무명이 제 주인 집 아씨의 몸에 감히 손을 대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도 망각한 채
가연의 몸을 잡고 흔들었으나 가연은 깨어날 줄을 몰랐지요. 뭐시여 시방. 설마 아까 전 자루 속에서 숨쉬기가 힘들어가지고? 무명은 그야말로 머리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되어버릴 줄은 몰랐던 것이었지요. 그저 아씨를 구하고 무사귀환시키는 공을 독차지하여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생각뿐이었지. 막상 그 아씨가 답답한 자루 속에 갇혀 호흡곤란의 상황이 왔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명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일꼬는 커다란 충격과 함께 자신에게 닥칠 후환이 두려워 실성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목이 달아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구먼. 창것의 종놈이 주인댁 아씨를 이리 만들었으니 오체분실을 당해도 100번을 당할 것이여. 무명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흔들리던 동공으로 고민하던 무명은 결국 창곡간 한쪽에 널브러져 있던 지푸라기 더미로 가연을 덮어두고는 그녀를 내버려 둔 채 주랭랑을 치고 말았지요. 대단합니다, 감찰관 나으리. 실로 대단한 무의입니다. 설마하니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 장정들을 모두 때려눕히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고 되다 돼. 말도 마시오. 내 지금 까무러치기 딱 일보 직전이오. 왈패들은 모두 아멘감 찰관의 탁월한 무예 솜씨의 아래턱과 관자놀이를 가격당하여 혀를 빼물고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의외로 경천과의 합과 죽이 잘 맞아떨어져 두 사람은 왈패 무리들을 제압할 수가 있었지요. 아멘감 찰관이 뒤로 벌러덩 자빠지며 엄살을 피웠으나 경천은 그를 잡아세우며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들의 일행 중 하나가 자루를 메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어서 그자의 행적을 쫓아야 합니다. 필시 그 자루 속에 무고한 아녀자가 들어있을 겁니다. 구해야지요. 아이고 알겠소. 거 살살 좀 하시구려. 경천의 성화에 아멘감 찰관이 못 말리겠다는 듯 몸을 일으켰고 부랴부랴 창고간을 빠져나왔으나 경천이 보았다던 일행, 즉 무명은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지요. 어느 방향입니까?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가. 한 발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으리!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던 경천은 문득 바닥에 요란하게 찍힌 발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황급히 나서 달려나간 모양새,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쳐매기라도 한 듯 발자국이 남은 곳마다 바닥에 흙이 움푹 패여 있었지요. 아무래도 이쪽인 듯 싶습니다. 발자국이 필시 무거운 짐을 맨 자의 형태, 즉 자루를 메고 도망친 자의 것 같습니다. 눈썰미가 아주 대단하시오. 자, 앞장서시지요. 두 사람은 황급히 발자국을 따라 나섰고 결국 가연이 쓰러져 있는 창고간의 앞까지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여기서 끊어진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놓친 것 같습니다. 경천이 아쉬움이 짙게 베인 목소리로 말했고 아멘감 찰관이 대답했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두 사람만의 힘으로는 무리가 있을 듯 싶습니다. 놈들의 본거지도 알아내었고 이 사안을 토대로 관의 출정을 요청할 터이니 이만 물러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손본 왈패들의 잔당이 아직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이상 이곳을 배회하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 같소. 선비님은 훌륭하게 해내주었소이다. 이 일은 이제 관에 맡기시고 애타게 찾아 헤매던 정인의 흔적도 쫓아야 하지 않겠소이까? 감찰관의 말을 들은 경천은 못내 안타까운 표정이 되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힘없이 몸을 돌려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경천의 뒷목에서 털이 바짝 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이상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묘하게 발을 옮기기 꺼림칙했던 경천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으슥한 창고간 쪽의 출입구로 향한 샛길에서 급박히 도망친 듯한 흔적의 발자국을 찾아내었지요. 결국 경천은 그곳에서 지푸라기 밑에 인형을 발견하고는 감찰관을 호출했습니다. 경천은 처음에 그것이
가연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눈을 감고 쓰러져 있던 여인이 그녀임을 알아차린 경천은 재회의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가연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실성한 사람처럼 그녀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가연낭자! 아니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게요? 어찌 이런 곳에 쓰러져 계시단 말이오? 내가 왔소이다. 경천이 왔소이다. 제발 눈을 좀 떠보시오. 눈을 감은 채 대답이 없는 가연을 끌어안고 경천이 소리쳤고 대강의 상황을 파악한 감찰관 역시 곧 쓰러져 대답 없는 아녀자가 경천이 애타게 찾던 그 정인임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천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가연의 이름을 외쳤고 경천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가연의 뺨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감찰관이 경천의 어깨를 다독이며 그를 위로하려는 순간 세상에나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끊어질 듯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기적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그 목소리를 들은 경천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되어 제품 안에 끌어안은 가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고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린 가연이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희미한 미소를 짓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그야말로 창곡간이 떠내려갈 듯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오열하였고 그 소리가 천리를 타고 들릴 정도로 우렁차고도 애절한 기세였답니다. 그렇게 경천은 얄궂게도 엇나가기만 하던 가연과의 재회를 드디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바람하지 않던 순간이던가요. 한때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던 순간이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가연은 무사히 경천에게 구조되어 깨어나게 되었고 자나깨나 애타게 여식을 그리워하던 어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연아, 어머니! 경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온 가연은 자신을 반기는 어미를 끌어안고 통곡하였습니다. 이거사, 이 못난 녀석아. 그래, 제 어미 속을 문드러지게 해놓고 나갔으면 잘 지내기라도 할 것이지. 몰골이 대체 이것이 무엇냐? 참으로 불효녀가 따로 없구나. 가연의 어미는 가연을 끌어안은 채 그간 자신이 과도하게 여식을 통제하려 했음을 시인하였고 지난 과오에 대한 용서를 빌었습니다. 가연 역시도 제 뜻을 고수하기 위해 불효를 저지른 점에 대해 사죄하며 모녀간 화해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윽고 함께 당도한 경천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딸을 살려낸 것 또한 경천이었음에 감사를 전하였지요. 한번 어긋난 것으로 사모하는 가연과 너무나 긴 시일을 떨어져 지내는 경험을 한 경천은 더 이상 두 번 다시 가연과 떨어져 지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토록 애틋하게 재회하게 되었음에 가연의 어미에게 가연과의 혼담을 허락해달라 간청하기에 이르렀어요. 비록 아직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보잘것없는 선비요나 가연 낭자를 향한 이 마음만은 기필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가연 낭자의 배필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그대 덕분에 딸을 잃을 뻔하였으나 결국은 그대 덕분에 딸을 되찾았으니 어쩌겠는가. 앞으로는 결코 한밤중에 월담만은 하지 못하게 자네가 단단히 붙들어 두게나. 내 딸을 잘 부탁함세. 그리도 몸이 약하고 의욕이 없던 아이가 자네와 관련된 일에 이리도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 어미가 되어 억지로 떼어놓은들 어찌 그것이 떨어질 수가 있겠는가 말이야. 그리하여 가연의 어미로부터 두 사람의 혼인을 정식으로 약조받았고 그렇게 경천은 향후의 기로가 정해질 때까지 가연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채 항시 맞잡은 두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시라도 떨어지면 다시 헤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에 그들은 한 몸처럼 붙어 다녔지요. 시간은 정신없이 흐르고 흘러 암행감 찰관의 연이은 조치로 사안이 관부에 이관되어 암암리에 새를 불리던 사관 골목의 성세는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어느덧 시력을 회복한 감찰관이
경천과 가연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선비님 덕택으로 아주 커다란 공을 세워 체면이 말이 아니게 높아졌습니다. 주상전하께서도 명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은 것에 대해 깊이 치하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덕택이라니요. 큰일은 감찰관 나으리께서 다 하셨는데 말입니다. 팔자에도 없던 활극을 겪느라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벌렁댑디다. 덕분에 저도 꿈에 그리던 가연낭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저 역시도 나으리께 감사에 마지 않는 마음입니다. 맞사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야. 두 분께서 이리도 찰싹 달라붙어 계시니 조선의 원앙들이 다 울고 가겠습니다. 그려. 그렇게 한참 동안 웃으며 서로 간 인사와 안부를 나누던 도중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주상전하께서 이번 공모에 선비님의 공적과 자질 또한 적지 않음을 아시고 저희 감찰 업무에 등용할 수 있도록 윤허하셨습니다. 함께 해보니 눈썰미도 보통이 아니신 것이 아마도 잘 해내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한번 움직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줍잖은 통을 바라며 과거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녹봉이며 품계며 모든 것이 더 우위에 서는 자리입니다만. 감찰관의 말에 경천은 대번에 화색이 되었습니다. 가연과의 혼례를 앞두고 입신양명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차에 찾아온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으니까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렇게 하여 암행감찰부에 새롭게 등용된 경천은 끊임없이 우예와 학술을 익히며 감찰관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떳떳하게 가연과의 혼례를 성대히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경천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임금의 신임을 바탕으로 큰 인물로 뻗어나가게 되었으며 또한 가연은 경천을 제아비로 맞이하여 아낌없는 내조로 그를 보필하였으니 자신이 사모에 맞이 않던 경천과 함께하며 차츰 그 병세도 회복하는 기미를 보여 향후에는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부인, 모든 것이 꿈 같기만 합니다. 참으로 나의 앞에 나타나 주어서 너무나 감사하오. 평생을 그대만 바라보며 사랑할 것을 다짐하겠소. 서방님,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지아비가 되실 분은 오직 서방님 뿐이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에 입을 맞추며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었지요. 이후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아껴주고 위하며 늘 함께하였고 길고 긴 시간 동안 금슬을 뽐내며 해로하여 후세의 귀감이 되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